보아. 자,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자, 일단 하기 전에 우리가 요 전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차 대전 때의 전쟁 모습입니다. 1차 대전 다음에 또 2차 대전도 일어나죠. 자, 그럼 오늘의 주제는 1차 대전, 2차 대전에 대한 역사인가? 아닙니다. 자, 요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어요. 단순히 우리가 이걸 전쟁으로 볼 게 아니라 이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은 변화를 겪게 돼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오늘은 우리가 많이 겪게 되는 그 변화들 중에서 한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뭔가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뭐냐면은요, 바로 성형수술이에요. 이 전쟁이 일어나면요, 막 폭탄에 맞으니까 얼굴이 어떻게 돼요? 찌그러지거나 상해지거나 그렇잖아요. 그럼 보기 흉측하잖아요. 그럼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얘를 원상복구, 원래 내 얼굴로 돌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얼굴에 상처를 입은 사람이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 증가한 것을 바로 이제 올바르게 만드니까 그 성형수술 의학이 급속도로 발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더 이뻐지고 더 이렇게 환한 미소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준 거는 1차 대전, 2차 대전의 이 전쟁으로 인해서 성형수술의 의학이 급속도로 발전이 되면서 지금의 나의 미모가 완성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쟁은 슬프지만 그 전쟁으로 인해 파생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성형수술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옛날에는 우리가 성형수술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 분위기가 성형수술을 했다면 뭐라 그래요? 성견이 저 성형해가지고 안 된다. 그런 안 좋은 인식이 많았어요. 성형수술에 관련돼서. 근데 이제는 너무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성형수술을 안 하면 자기 관리를 안 하는 사람으로도 취급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성형수술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 당연시하게 되는 그런 이제 분위기로 많이 바뀌었어요. 199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는 그렇게 많이 바뀌었죠. 지금은 더 많이 바뀌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전체로 볼 필요는 없죠. 남자들보다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더 많이 하니까요. 그러니까 남자는 볼 필요 없이 여성으로 본다면은 전체로 보면 4%에서 14%가 됐죠. 지금은 더 늘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연령별로 가면은 확실히 우리가 미를 강조하는 19에서 29세, 30세가 압도적이죠. 19에서 29세는 31%예요. 30대도 16%죠. 그 결혼하고 나면은 그래도 조금은 아마 여기 하신 분은 또 더 하실 수도 있고 이 정도 했으면 충분했다. 아니면 결혼하면은 굳이 또 필요하겠나? 이런 분들도 있고 50대가 또 의외로 12%로 많죠. 왜냐하면 이제 노화가 오면서 뭔가 좀 얼굴이 예전 얼굴과 달라지는 걸 막기 위해서 좀 그런 분도 있겠죠. 그래서 요즘은 젊은 분들은 또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방학 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0대는 없어요. 19세 이하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통계보다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전체 14% 중에서 10대 이전은 없으니까 한 여고생, 여중생은 빠져 있으니까 거기 통계가 들어간다면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죠. 여고생에서 이제 여중생으로 점점 빨라지고 있는 쌍꺼풀 수술이죠. 그러니까 쌍꺼풀 수술 정도는 이미 대학생이 되기 전에 하고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과연 이런 게 또 있구나. 이번 사태로 인해서 또 이렇게 또 되는 게 있구나. 정말 놀랐습니다. 뭐냐면은 마스크를 계속 쓰잖아요. 우리가 마스크 안 쓰면 안 되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마스크 쓴 김에 얼굴이 잘 안 보이니까 이때가 기회다. 왜냐면 전에는 마스크를 쓰면 저 사람 수술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 건데 지금 전 국민이 다 마스크를 쓰잖아요. 그럼 내가 수술했는지 안 했는지 안 궁금해. 그냥 당연히 마스크 당연시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마스크 쓴 김에 성형이랑 치아 교정을 화랑이다. 지콕 쪽에 넣으면 집에만 있으니까 야외 활동도 적게 하니까 상담 대기만 수십 명이래요. 중국인들 의료 관광이 사라졌어도 병원 매출은 오히려 뛰었어요. 국내에서 이번 기회에 한번 하자. 왜냐하면 여행비가 줄어들었잖아요. 해외여행에 지출되는 돈이.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성형으로 들어온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형외과 매출이 늘어났어요. 전년 동기보다 10% 증가했다.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더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면 저는 얼굴이 되잖아요. 근데 마스크 때문에 얼굴을 계속 가려야 돼요. 그렇게 상당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지나가면서 잘생겼네. 어쩌네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이 마스크를 쓰니까
나의 얼굴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상당히 좀 불편하다. 순전히 제 생각이지만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 사태로 인해서 성형이 엄청 증가했고, 그리고 치아 교정도 엄청이 한량이다. 성형과 치아 교정은 좀 틀리죠. 뭐 치아 교정했다 하면 누군가는 이빨 성형했네 하지만 그분은 하신 분은 아니죠. 이빨이 가지런하지 못해서 그냥 조금 좋은 치아를 가지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치아 교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볼 건데요. 치아 교정을 몇 살 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치아 교정이 나이가 있다고 합니다. 뭐 지금 생각하는 게 제일 빠르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굳이 여기 이 의사분이 그랬어요. 굳이 말하자면은 그렇대요. 굳이 말하자면 가장 적정한 연령대는 유치가 영구치로 교체되는 시기에 하는 게 좋대요. 유치가 모두 빠지고 영구치들이 막 자라는 시기가 치아 교정의 최적기라는 의미래요. 보통 여자아이들은 11세에서 12세, 남자아이들은 12세에서 13세가 이 연령대에 해당이 되고, 이 연령대에 치아 교정을 하는 게 좋은 이유는 단순하대요. 치아 교정 시 치아 이동이 어른들보다, 왜냐면 어른들은 딱 이게 굳어가지고 잘 이동이 안 되는데 애들은 이제 막 영구치가 자라면서 이동이 좀 자유로우니까 더 치아 교정이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고, 어린 나이에 치아 교정을 하면 좋은 이유가 또 있대요. 뭐냐면은 가지런하게 치열이 되는 건 덤으로 얻는 거고, 바로 이 치아가 가지런하다 보니까 얼굴이 바른 형태로 된대요. 이렇게 똑바로. 내처럼 약간 찌그러지거나 뭐 그러지는 않다는 거예요. 한창 성장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치열이 바르지 못하면 얼굴이 바른 모습으로 성장하는데 지장을 받는데요. 그래서 얼굴이 바른 모습. 그럼 성형 아닌가? 얼굴이 치아 때문에 얼굴이 들어가면 치아 교정은 교정이고, 뭐 성형도 될 수도 있겠네요. 바라볼 수 있는 측면에서는 어쨌든 그래도 치아 교정은 교정이다. 자, 그래서 치아 이동의 용이성 여부보다 이 점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바로 바른 얼굴로 성장이 된대요. 저희 엄마는 왜 저 어렸을 때 안 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유소년기에 치아 교정을 하면 상당히 장점이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치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보통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11세에서 13세라고 했죠. 12세. 요 아이가 이제 치아 교정할 나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치아 교정을 하기 위해서 요 치과에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요 치과에 갔더니 교정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되나요? 내가 치과에 가서 이렇게 보고 이빨을 이렇게 교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치아 교정의 순서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팩트 있게 한 번 더 바라보도록 합시다. 자, 왜 중요하냐? 이 치아 교정의 과정을 더 면밀히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이 치아 교정이죠. 자, 그러면은 치아 교정하기 전에 이빨이 상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 충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걸 확인을 하고 이 충치들을 완벽하게 치료해놓고 이 교정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이빨이 썩었는지 있는지 뭐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본다. 그래요? 확인을 한다. 자, 그러면 확인을 하면 어떤 치료를 할까? 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치아에 애기들 이빨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볼 수 있을 거예요. 성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제 주위에 20대가 되어서도 치아 교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굳이 말하자면 저 때가 좋다고 하지만 저 시기를 놓쳐서 20대가 되어서도 치아 교정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포함해서 열심히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치아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임플란트죠. 이렇게 박는 거. 이거는 할 일이 없죠. 거의 우리가 치아 교정하기 전에 이거는 거의 없을 거예요. 뭐 간혹가다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거의 없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충치 치료를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충치 치료를 보면은 뭐 어떤 거는 인네이라 그러고 어떤 거는 온네이라 그러고 어떤 거는 크라운이라 하고 그래요. 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게 뭔가 한번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인, 온, 임틀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제일 작게 충치가 묻어 있는 거. 이거보다 더 좀 뭐 작은 거는 뭐 그냥 신경치료라든지 뭐 하기 전에 하는 것도 있죠. 치수치료 뭐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충치를 메꾸기 위해서는 요 제일 작은 게 인네이. 요 인네이보다 조금 더 많이 썩었다. 그러면 온네이. 온네이보다 이빨이 엄청 많이 썩었다. 그럼 크라운. 완전 크라운도 안 될 정도로 많이 썩었다. 그러면 임플란트예요.
이 임플란트 해야 될 곳이 너무 많고 다 빠졌다 그러면 틀니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서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인네이, 온네이, 크라운, 임플란트, 틀니. 이게 내가 이빨의 충치가 많이 상한 순대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만 보면 끝이냐? 아니죠. 요 인네이를 하면서 들어가는 재료가 있을 거예요. 충치를 치료하는 재료가. 그리고 또 온네이를 하면서 들어가는 재료가 있겠죠. 크라운을 하면서 들어가는 재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네이, 온네이, 크라운에 들어가는 재료는 다 똑같아요. 근데 그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를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치아 치료를 하는 게 인네이, 온네이, 크라운인데 그러면은 인네이, 온네이, 크라운을 하되 그 재료가 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레진이라는 것도 있고 세라믹이라는 것도 있고 테세라라는 것도 있고, 테슬라 아닙니다. 테세라라는 것도 있고 금도 있고 아말감도 있어요. 근데 요 아말감은 이 아말감을 사용 안 하는 치과도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아말감을 하려고 한다. 그럼 그 치과에 물어봐야 돼요. 아, 여기는 아말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 왜냐면은 유일하게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인정을 받았지만 치과의사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니까 가격이 어때요? 가장 저렴하고 강도도 높죠. 근데 요 치아에 요 이빨이 있으면은 여기에 붙는 접착력이 상대적으로 다른 재료에 비해서 조금 약하고 색깔이 변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잘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금은 좀 많이 보죠. 나이 드신 분들 보면 금도 많이 하고 세라믹도 좀 많이 하고 변색이 잘 안 돼서 그 다음 제 레진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아보험을 보면은 금으로 했을 때 그 들어오는 돈이 틀리고 아말감으로 했을 때 들어오는 돈이 틀려요. 내가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인네이, 온네이, 크라운을 할 때 어떤 재료를 썼 크라운 은 상관없어요. 크라운은 상관없이 재료와 상관없이 금액이 나오는데 보통 인네이, 온네이는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는 금액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재료를 쓸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 치아보험, 그리고 인네이와 온네이만을 생각했을 때 교정을 포인트로 간다면은 교정 전에 만약에 내가 치료를 받는다 이렇게 했을 때 그 포인트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해요. 아, 인네이, 온네이를 딱 2개만 넣고 저렴하게 넣었을 때 내가 교정 전이다. 그러면 어떤 재료를 쓸 것인가? 이런 것도 잘 고민을 해야 되고 어떤 재료를 쓰든 상관없이 금액이 나오는 치아보험이면 더 좋겠죠. 네, 그래서 이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예요. 그림으로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건데 요 얇잖아요, 면이. 요 자세히 보시면 면이 얇아요. 지금 보시면은 아, 요게 인네이예요. 아, 인네이보다 이게 두껍잖아요. 그 크기도 면적도 크고 요거는 온네이예요. 요거는 완전 이빨이잖아요. 거의 이빨에 가깝죠. 요거는 크라운이다. 아, 이게 인네이고 이게 온네이고 이게 크라운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들어가면 이빨 교정하는데 우리가 치아 교정이 상당히 비쌉니다. 이거 한번 하는데 그렇죠. 교정하는데 많이 비싼데 요거 하기 전에 이빨 충치 상태를 한번 보고 이걸 한다는 거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이빨이 막 썩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바르게 한다? 아니죠. 우리가 항상 건물을 지을 때는 어떻게 해요? 땅을 고르게 하고 건물을 짓고 우리가 새 집에 이사 가면 어떻게 돼요? 청소 깨끗이 하고 짐을 넣잖아요. 그 마찬가지예요. 이빨도 이게 교정을 하기 전에 충치를 완벽하게 치료해 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뭐 유아나 성인이나 됐든 어쨌든 임플란트까지는 안 할 거예요. 젊으니까. 그러니까 인네이, 온네이 심하면 크라운까지는 하고 가니까 아, 내가 단순히 이빨 교정을 한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빨 교정을 하면 인네이, 온네이, 크라운을 할 수가 있구나. 그러니 치아보험을 필수로 넣고 가자. 그래야 이거 치료했을 때 이런 것들의 비용을 치아보험으로 상당히 해지시키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나의 그 이빨 교정에 총 들어간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이 핵심 포인트를 짚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고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회사마다 이게 인네이, 온네이, 크라운 비용이 다 틀려요. 다 틀린데 나는 정말 정확하게 인네이, 온네이, 크라운의 비용을 아니면은 많이 주는 회사를 인네이, 온네이에 정말 특화된 회사 이런 게 너무 알고 싶다. 그래서 나는 잘 준비해야 되겠다 하시면은 그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연락을 어떻게 주냐? 뭐 네이버에 처음 시작할 때 로고 하면 약간명이 이지오 나오죠. 아니면 보이TV 치셔도 나오고 네이버에 그렇게 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이상입니다. 안녕.